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정말 게임 주인공만큼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은 그 게임 아이작의 번제 4개의 영혼 풀컬렉션입니다. 아이작의 번제는 슈팅 로그라이크류의 비디오 게임이 원작인데요. 원작자인 에드먼드 맥밀런이 2018년에 직접 킥스타터로 보드게임까지 출시하고 2021년에는 확장팩인 레퀴엠이 한 번 더 출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약 47,000명의 후원자를 모으며 큰 성공을 일궈낸 게임입니다. 그 게임이 국내에도 출시된다는 소식이 돌자마자 많은 아이작의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였는데요. 그 기다림이 살짝 지칠 무렵 드디어 출시 소식이 임박했기에 이렇게 먼저 보게로 매력을 전해보려 합니다. 우선 아이작의 번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아실만한 대목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한 그 상황을 제목으로 만든 게임인데요. 본 게임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인 아이작은 이혼한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라고 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신앙의 증표로서 아이작의 희생을 요구하는 어떤 계시를 듣고 아이작을 해치려고 하는데, 아이작은 그걸 피해서 지하실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 지하실에서 다양한 몬스터들과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게 스토리에서도 느끼셨듯이 대충 보여지는 심플한 아트웍과는 다르게 제법 심오하고 작가 본인의 철학과 삶에 담겨있는 해석이 필요한 이야기인 터라 방식 자체는 편하고 쉽게 재도전하는 로그라이크류이지만 그 내면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토리 전개로 많은 팬층을 보유한 게임입니다. 실제 아이작의 번제 게임을 시작하면 울고 있는 아이작의 눈물이 총알처럼 발사되면서 사각형의 공간에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몬스터들을 잡고 아이템들을 획득해 점점 강해져서 보스를 물리치는 간결한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이 보드게임 또한 구성품 자체가 풀 컬렉션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박스가 커다랄 뿐이지 게임은 다양한 카드들이 추가되어서 5분 내로 세팅 및 플레이 시작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카드의 종류는 점차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보물카드와 무찔러서 보상을 줄 수 있는 몬스터 카드, 그리고 아이템처럼 쉽게 사용하는 전리품 카드들로 나뉘어있고, 레퀴엠 확장이 포함된 만큼 이벤트 카드 격인 이 방카드와 미션 카드 격인 추가 영혼 카드까지 총 5개의 카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잘 섞어서 중앙에 놓고 보물 카드와 몬스터 카드는 2장씩, 방카드는 1장을 펼쳐두고 추가 영혼 카드는 이 중에서 랜덤으로 3장을 뽑아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플레이어별로 각자 랜덤으로 캐릭터 카드 1장과 그 캐릭터에 할당되어 있는 시작 아이템 카드와 3코인을 받으면 모든 세팅이 종료되는데,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하고 뭘 하느냐? 바로 게임의 부재인 4개의 영혼에서 알 수 있듯이 빨리 강해져서 몬스터를 잡거나 추가 영혼 카드에 맞게끔 조건을 맞춰서 영혼 카드를 획득해 가장 먼저 4개의 영혼을 모으면 승리하게 되는 터라 레이싱 느낌의 게임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이작의 번제라는 게임을 해보지 않은 분들께는 와닿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게임의 매력을 느끼시는 80% 이상의 유저들은 아마도 원작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명 매력 포인트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게임 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은 물론이고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몬스터들도 그 기괴함과 약간은 잔혹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스란히 잘 담아내었는데요. 특히 카드 기반의 게임인 터라 다양한 카드풀의 게임이 리플레이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캐릭터만 해도 약 40여 장이 들어있어서 게임에서 즐겼던 모든 캐릭터들을 해금해서 즐길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래픽적인 부분을 떠나서 선 플레이어를 정하는 방식을 보면 카인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경우 무조건 선이 되는데, 이게 실제 게임에서도 원작자가 밝혔듯 도적을 컨셉으로 제작을 했던 캐릭터인지라 운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때문인지 이 보드게임에서는 가위바위보도 할 필요 없이 무조건 선이다 라는 그 깨알 센스가 원작 팬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부분이라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체력이나 이동 속도 및 공격력이 저마다 달랐던 원작의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는 모든 체력이 2와 공격력이 1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누군가에겐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다인 경쟁 게임인 터라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캐릭터들마다 존재하는 이 시작 아이템으로 원작의 특징을 좀 더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큰 아쉬움으로 남진 않았습니다. 원작이 슈팅 게임이니만큼 피지컬적으로 현란한 무빙과 컨트롤로 적을 무찔러야 했다면, 본 보드게임은 주사위라는 운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결국 이 주사위라는 선택으로 전략성보다는 파티성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주사위 운을 보정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 카드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운을 못 믿는 사람이라면 안심할 정도로 캐릭터를 강화시켜 전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몬스터를 살펴보면 기본 체력이 존재하고 그 체력을 깎으려면 주사위를 던져서 넘어야 하는 기본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수치를 넘지 못하면 입게 되는 피해 수치가 그 옆에 적혀 있고요. 중앙에는 몬스터마다 각기 다른 능력들로 개성을 잘 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시도하게 되면 몬스터가 쓰러지건 반대로 플레이어가 쓰러지건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전투가 진행되게 되고, 몬스터의 체력이 먼저 0으로 떨어지게 되면 가장 하단에 적혀있는 보상을 얻고, 혹여라도 우측 하단에 영혼의 보상이 있다면 해당 카드를 가져와 보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플레이어가 죽는다고 해도 놀라지 않아도 되는 게, 게임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없고 손에서 들고 있는 전리품 카드 한 장과 그 다음에 1코인을 잃고 소지한 아이템과 캐릭터 카드를 모두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는 역시 소지했던 아이템 중 하나를 골라서 파괴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때는 시작 시 갖고 있던 영속 속성의 아이템은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기본적으로 영혼 보상이 주로 이런 몬스터에 주로 담겨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사위가 잘 터져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분명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소개할 매력 때문에 조금은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원작 게임처럼 1인 게임으로도 즐길 수 있기도 하고 2인 협력 모드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보드게임으로서의 아이작의 번제의 참 재미를 느끼시려면 개인적으로는 최대 인원인 4인 팟으로 게임을 즐겨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가장 먼저 4개의 영혼을 모아야 된다는 레이싱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승부의 쫄깃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게임은 각 플레이어들 간에 서로 협력과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이 턴제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 액션의 사이마다 전리품을 획득하거나 전리품을 사용하면 우선권이라는 걸 넘기게 되는데, 이 우선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턴을 진행하는 플레이어 사이에 다른 플레이어가 액션으로 끼어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공격을 해서 몬스터를 잡는 방식도 주사위의 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방해가 없기만을 바라야 하기도 하는 셈이죠. 캐릭터의 기본 체력이 2밖에 되지 않는 터라 대략 2번 정도 공격을 실패하면 죽게 되는데, 전투 중에 난데없이 다른 멤버가 플레이어를 공격한 액션으로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부족한 주사위의 눈금을 보정해준다면 상대가 거금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가진 돈으로 약간 때리지 말아달라는 등 아니면 한 번 더 도와달라는 식의 그 협상과 협잡의 묘미가 잘 담겨 있는데요. 물론 약속한 걸 꼭 지킬 필요가 없는 건 이미 예상하셨을 겁니다. 또 재미난 건 전리품 카드를 사용하거나 아이템의 활성 능력을 사용할 때 즉시 효과가 발동되는 것들이 아니라 스택이라는 것들로 쌓이게 되며, 스택 쌓기가 종료되면 그것들이 역순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즉 프로그램 방식 마냥 선행 배치한 카드가 먼저가 아닌 가장 나중에 배치한 카드가 우선 발동되는 방식이라 앞서 놓은 상대의 카드를 취소하기도 하고 도와주는 걸 또 방해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 점이 원작과 보드게임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원작을 좋아하는 4인의 멤버가 모인다면 정말 빵빵 터지면서 즐길 수가 있는 셈입니다.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 아이작의 테마를 입힌 먼치킨으로 생각하면 조금 쉽게 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 두 게임을 크게 가르는 건 스토리와 테마이며, 쉽게 말해서 원작 IP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작을 모르는 플레이어라면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템으로 레벨링을 해나가며 던전 크롤링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원작을 알아야 한다는 부담은 좀 덜어도 될 것 같고, 친절하게 한글판으로 출시가 되는 만큼 처음에는 카드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지도 모르지만, 익숙해진다면 과연 원작은 어떤 이야기일까 하며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신기한 게임입니다. 특히 원작에서는 아이작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질식에 죽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상자라는 메타포가 실제화된 보드게임 박스로 구현이 되어서 그 박스를 열고 닫혀있는 아이작을 꺼내 플레이하는 이 행위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름 돋는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더욱 깊은 매력에 빠지게 되는 아이작의 번제 4개의 영혼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조만간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가격과 게임의 구성물 정보는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찍으세요. 그럼 우빠!